안녕하십니까. 2024 스포츠 지도사, 스포츠 사회학 강의를 맡은 최승국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스포츠 사회학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좀 해드릴 텐데, 자, 먼저 강의에 앞서 작년 2023년도 기출 분석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기존의 기출 문제에서 더 확장된 내용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다. 그 말은 즉,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외우는 공부보다는 이해를 하려고 하는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는 스포츠와 미디어, 그 다음에 사회화 일탈 챕터에서는 50% 이상의 출제 비율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점을 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출제 비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른 과목과 달리 스포츠 사회학은 좀 분량이 많습니다. 많은데 한 챕터마다 문제가 한 문제씩 이상은 다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중에서 자, 이런 미디어, 그 다음에 스포츠와 사회화, 스포츠와 일탈 부분에서는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될 것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목차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츠 사회학의 이해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미래 사회의 스포츠 순으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포츠 사회학의 의미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사회가 뭐냐면, 자, 사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사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사람이 없으면 사회도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사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 사회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교육, 경제, 문화, 정치, 뭐 나 있는 종교, 자, 등등 이런 가족들, 이런 게 모든 사회라고 치면, 자, 그러면 스포츠 사회는 뭐냐? 자, 이러한 요소들이 스포츠란 접목이 됐을 때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혹은 순기능으로 영향을 받는지, 반대로 역기능으로 좀 부정적인 시선을 바라볼 수 있는지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스포츠 사회학이라는 학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자, 1번과 2번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고요. 자, 3번 한번 보도록 하면요. 자, 스포츠 사회학은 자, 사회학의 하위 분야다. 네, 하위 분야로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사회학적 개념이 스포츠랑 접목이 됐을 때에 이런 인간의 사회행동 법칙을 규명을 하고, 그 다음에 스포츠 현상을 일반 사회 구조에서 설명하는 학문이 바로 스포츠 사회학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포츠 사회학의 적용 및 사례를 보면요. 자, 스포츠는 사회의 다른 분야들, 즉 가족, 교육, 경제, 문화, 정치, 종교 등등과 이런 상호작용하는 연계성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스포츠 사회학의 영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가 이제 19년도에 한 번밖에 안 나왔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번 쭉 훑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는 거시적 영역입니다. 거시적 영역에는 스포츠와 기능, 다음 종교, 교육, 실력주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 이런 것들이 이제 거시적 영역에서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미시적 영역은 뭐냐? 소집단의 상호작용, 지도자론, 그리고 사회화, 그 다음에 사기 및 공경, 비행 등 이런 것들이 다 미시적 영역에 포함이 되어 있다. 자, 마지막 전문적 영역은 이런 스포츠 사회학의 학문 연구에 관련된 이론들이 있습니다. 자, 뒤에 나오시면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제 뭐 설명을 했던 이론들이 막 나오는데, 자, 그런 것처럼 이런 학자들이 전문적 영역에서 이런 적법성, 그 다음에 본질적 정책, 네. 자, 이런 것들이 설명을 하는 그런 전문적 영역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스포츠와 유사 분야입니다. 자, 우리가 스포츠가 어떻게 탄생이 됐는지 한번 보면 첫 번째는 놀이부터 시작이 됩니다. 놀이. 네. 자,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 초등학교, 유치원 이럴 때 막 소꿉장난하고 공기놀이 하고 말뚝박기 이런 것들이 다 놀이에 해당이 되겠죠. 자, 이러한 놀이는 어떤 거냐면 결과보다는 활동 자체, 즉 과정이에요. 과정. 놀이를 할 때 그 과정이 나는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 이런 게 바로 놀이. 여기는 결과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 경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 다 같이 노는 거야 라는 놀이의 개념이 있고요. 하지만 자, 놀이보다 조금 더 규칙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게임이에요. 게임.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임, 우리 뭐 컴퓨터 게임도 있지만 컴퓨터 게임 말고도 그냥 뭐 친구와 뭐 하다못해 가위바위보 게임 혹은 뭐 닭싸움 게임, 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건 어떻게 보면 놀이보다는 조금 더 규칙적이고 그 다음에 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게임부터는 승패가 갈립니다. 승패가. 그쵸? 뭐 가위바위보에서 나 이겼어, 너 졌어, 이렇게 승패가 갈리듯이 게임부터는 경쟁 활동이 나타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중요시할 생각할 게 바로 스포츠입니다. 스포츠. 네, 우리는 또 스포츠 지도사를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출문제에도 이런 스포츠 관련해서 굉장히 유사 분야에서는 출제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스포츠는 뭐냐 그러면, 자, 게임보다 더 체계적이고 고도의 경쟁적인 활동, 네, 그리고 더 활발한 신체 활동, 그래서 규칙을 적용을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면, 자, 표로 제가 좀 간단하게 해놨습니다. 자, 먼저 놀이와 게임하고 스포츠의 공통된 요소들이 있죠. 자, 첫 번째는 허구성이에요. 허구성. 허구성은 뭐냐? 말 그대로 없는 거예요. 네, 이건 뭐냐면 우리는 사회는 말 그대로 사람이 만든 사회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런 놀이와 게임과 스포츠도 다 사람, 즉 인간들이 모여서 만든 하나의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허구성 없는 거다. 자, 그리고 비생산성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죠? 우리가 생산이라고 하면 어떠한 뭐 회사에서, 공장에서 이런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고 그런 생산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생산성이 없죠. 그래서 비생산성이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제 놀이에서만 나올 수 있는 요소를 한번 보면, 자, 놀이는 말 그대로 결과보다는 과정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런 자유성, 쾌락성, 오락성, 무의미성, 하지만 놀이에서도 하나의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그냥 결과보다는 이런 과정이 난 좋다, 나는 그냥 너랑 같이 놀이하는 게 좋아, 자, 이런 요소들이 놀이에만 해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게임을 먼저 보면, 게임은 이제 신체적 기능이 살짝 추가가 됩니다. 네,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지컬이에요. 이제 피지컬. 내가 막 축구를 할 때에도 키 크고 몸 좋은 우리 선수들이 훨씬 더 축구를 더 잘하죠. 그런 것처럼 신체적 기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술들이 필요하죠. 네. 그리고 스포츠에는 신체적 기능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피지컬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축구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축구 선수 중에 메시 선수가 있죠. 메시 키 굉장히 작죠. 굉장히 왜소하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 선수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선수는 신체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술과 제도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게임하고 스포츠하고 공통된 거는 불확실성, 분리성, 경쟁성, 그 다음에 규칙성은 다 포함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포츠의 이제 사회적 기능을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기능에는 총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기능? 순기능과 역기능. 긍정적인 기능과 부정적인 기능. 보시면, 자, 먼저 순기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같은 경우에는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기출문제가 나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사회정서적 기능입니다. 자, 사회정서적 기능은 뭐냐면, 자, 스포츠를 통하여 긴장과 갈등을 해소하고 개인의 정서를 순화를 해서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이 말은 즉 뭐냐면, 나는 스포츠를 하면 이런 내 내적에서 나오는 이런 뭐 부정적인 것들이 다 긍정적으로 순화해서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긴장감, 갈등들을 해소를 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 자, 사회화 기능을 보면, 자, 사회화 기능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맨십과 페어플레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긍정적인 사회생활을 배울 수 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정서적 기능과 비슷하지만 사회화 기능은 이런 내부보다는 외부적인 것들, 내가 스포츠를 잘하면 사회생활을 잘해, 내가 스포츠를 되게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어디 가서 나는 이런 배려도 할 수 있고 누군가를, 그 다음에 스포츠맨십, 페어플레이 등이 나는 상승이 된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사회화 기능. 자, 그리고 마지막은 사회 통합의 기능을 보면, 자, 사회 통합의 기능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게, 자, 제일 유명한 게 올림픽이에요, 올림픽. 네. 자, 우리 올림픽을 생각을 하면 어때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스포츠 경기를 즐기고, 그 다음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스포츠를 응원할 수 있는 이런 사회 통합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적 순기능에서 통합의 기능이다 하면 딱 올림픽을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세히 보면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통합이 되고 일체감을 형성하도록 통합 기능을 수행을 한다 라는 게 바로 사회 통합의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순기능이 있으면 역기능이 있게 되겠죠. 자, 역기능은 조금 많지만 제가 중요한 부분만 찝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사회 통제의 기능, 강제와 통합이에요. 네. 자, 이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일반적인 사회 문제 있죠. 뭐 경제적인 사회, 그 다음에 사회적인 거, 그 다음에 정치 이런 거에 이제 핫 이슈들, 이제 뉴스에 보도되는 핫 이슈들을 어떻게 보면 이런 스포츠를 통해서 무마하려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네.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뉴스에 정치적인 문제가 크게 한번 이슈가 됐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다 뭘로 무마해요? 이런 스포츠 혹은 우리 연예인들의 열애설 이런 거를 보도를 함으로써 이런 정치적인 문제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 시선을 스포츠로 옮기게끔. 이게 바로 사회 통제 기능을 보시면 되고, 자본주의 사회 신체 및 갈등 같은 경우에는 제일 큰 문제는 이거예요. 자본주의. 네. 우리는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는 있지만 이런 자본주의적 사회 범주는 스포츠 선수는 그냥 스포츠 경기만 즐기는 게 아니라 이런 승리주의, 네. 승리주의로 인한 갈등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운동선수는 운동만 잘하고 경기만 잘하면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요? 뭐 CF 모델로 한다거나 혹은 뭐 이거 가지고 뭐 홍보를 또 마케팅 쪽으로 이용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자본주의의 신체 소외 및 갈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도한 상업주의 발달의 문제. 어떻게 보면 이 상업주의와 자본주의는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상업주의가 너무 발달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이윤 추구의 목적 수단으로 활용이 되어서 스포츠 정신, 이런 뭐 페어플레이나 혹은 스포츠맨십 이런 정신들을 훼손을 시키고 물질 만능주의로 발전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사회의 역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국수주의와 궁극주의 팽창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너무 몰입이 돼 있어. 스포츠가 내가. 그렇기 때문에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여서 타민족과 타국가에 대한 배타주의가 발생을 해서 경기를 승리를 하면 스포츠 경기에서 승리를 했는데 난 너네 나라보다 전쟁을 잘해. 난 너네 나라보다 더 선진국이야. 우리나라는 너네 나라보다 훨씬 더 좋은 나라야. 라고 이런 몰입이 되게 돼요. 네, 이런 건 어떻게 보면 너무나 팽창이 됐다. 과도하게 하는 게 바로 국수주의와 궁극주의 팽창. 그리고 마지막은 이거는 뭐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성차별과 인종차별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사회차별이라고도 하는데 이 같은 거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본문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앞서 말하는 것처럼 스포츠 사회학에서 이런 많은 학자들이 이론을 많이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조기능주의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것만 생각하세요. 파슨즈. 네, 구조기능주의는 무조건 파슨즈. 그리고 파슨즈가 나오면 무조건 구조기능주의. 이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자, 구조기능주의 이론을 발전시킨 학자예요. 네, 유명한 학자고요. 이 분이 어떤 거를 요구를 했냐? 4가지에 대한 요인을 요구를 했는데, 자, 첫 번째는 체제 유지, 사회 통합, 목표 성취, 적응. 이 4가지의 기능을 수행을 했다. 이게 바로 AGIL 모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AGIL은 뭐냐면
각 앞자 철자를 따가지고 만든 게 AGIL 모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예시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국제 이벤트, 스포츠 이벤트 개최를 통해서 전 국민이 단합이 되고 사회 통합이 되고 국민 일체감이 생겼다. 네, 이 말은 뭐냐? 자, 우리 2002년 월드컵을 한번 떠오를게요. 2002년도 월드컵 때 우리가 뭐 했어요? 다 같이 길거리 응원을만 했었죠. 뭐 때문에? 축구 하나 때문에. 이런 스포츠 하나 때문에 몇백만, 몇천만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런 단합과 사회 통합이 이루어져 있다. 네. 뭐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똑같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을 이제 발표한 학자가 바로 파슨즈의 AGIL 모형이다. 그게 바로 구조기능주의 이론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갈등 이론은 어떻게 보면 구조기능주의를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는 이론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이 이론은 뭐냐면 사회는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예, 하다못해 뭐 여러분과 저랑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다못해 가족끼리도 갈등이 있는 것처럼 사회는 갈등이 무조건 존재한다. 그러니까 스포츠도 갈등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 또는 집단의 경쟁을 통해서 성장하고 지속하는 것은 인류의 사회적 속성이다. 이건 어쩔 수 없다. 사회가 갈등이 있는데 어떻게 스포츠가 갈등이 없어? 그거를 주장하는 게 바로 갈등 이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등 이론에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보면, 자, 예전에 이런 3S, 뭐 섹스, 스크린, 스포츠 이런 정책으로 해서 이 정치에 대한 관심을 끊고 그 다음에 뭘로? 이런 스포츠 혹은 이런 연예인들의 열애설 이런 걸로 좀 무마를 하려고 하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갈등 이론의 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갈등 이론 예 같은 경우에는 어디 나오냐면 우리가 역기능이 나오죠. 역기능이. 네. 이런 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비판 이론은 뭐냐? 갈등이 막 생겼어. 그럼 어떻게? 이거를 이제 서로 비판하는 거예요. 이제 서로. 네, 서로. 그래서 이런 사회 본질을 규명을 하고요. 기존 사회를 평가하고 비판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 판단하고 도덕 사고들이 이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일 큰 예시로는, 자, 예산이 낭비되고 비효율적인 국제적 스포츠 경기 이벤트를 비판을 한다. 이거는 제일 큰 예시로는 우리나라의 평창 동계올림픽 있죠. 네.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에서 우리가 이거를 개최를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소모가 됐는데, 지금 혹시 뭐 여기 보고 계신 수험생분들 중에 평창 가본 수험생들도 있겠지만 거기는 이제 허허벌판이에요. 네, 막 거미줄 막 치워 있어. 그 이유가 뭐냐? 그 이후에 관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세금과 많은 돈을 예산을 들였으면서 왜 이거를 관리를 안 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비판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여성 운동선수들의 성상품화와 권력 가시, 이거를 통해서 이벤트를 개최를 한다. 여성도 운동을 굉장히 잘하시는 운동선수가 있는데, 운동 잘하는 선수가 경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얼굴이 이쁘고 몸매 좋은 이런 운동선수들이 경기를 뛴다. 이건 어떻게 보면 스포츠 하나 이벤트밖에 안 된다.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비판을 한다 하는 게 비판 이론. 자,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입니다. 자, 이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생각이 아닌 주관적인 생각으로 시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요. 자, 스포츠 문화에 따라서 선호하는 스포츠 활동과 스포츠에 부여한 의미가 달라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골프이죠, 골프. 골프는 어떻게 보면 누군가한테는 와, 골프 치는 사람은 막 되게 존경하고, 골프는 꼭 고급 스포츠, 그리고 뭔가 이게 시간적과 이런 금전적인 여유가 되신 분들이 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스포츠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골프는 뭐 약간 부정적인 것 같아. 무슨 골프를 치러 가면 약간 너와 나의 관계가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자, 이런 것처럼 객관적인 생각이 내 주관적인 생각, 나의 생각을 바라보고 하는 게 바로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이다 라고. 그래서 이 상호작용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회화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뒤쪽에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제가 거기 맞춰서 설명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교환 이론입니다. 교환 이론은 내가 투자를 했으면 이익을 받는 거야.
근데 내가 투자를 하지 않았는데 이익이 없어. 그건 교환 이론이 성립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 경기에서 우승한 선수의 상금과 연봉이 올라가는 현상, 이건 당연한 거죠. 내가 축구 경기에서 이겼어. 그러면 내가 상금을 받고 당연히 연봉도 올라가는 게 맞죠. 근데 내가 축구 경기를 했는데 내가 졌어. 그럼 상금 당연히 못 받고, 그리고 당연히 연봉도 못 올라가겠죠. 자, 이런 것들 바로 교환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포츠 사회학의 2회에서 문제를 제가 한 문제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에서 설명하는 스포츠의 사회적 역기능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라고 보시면, 자, 우리가 그 역기능에 대해서 이론을 많이 배웠었죠. 자, 일단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올림픽과 같은 국제 스포츠 경기는 국수주의적 고립 정책과 군국주의적인 성향을 유발한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에서 승리를 했을 때에는 자국의 국력과 여러 정치력에도 도모하는 평가를 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국수주의와 군국주의 팽창, 어떻게 보면 보기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런 예시를 주고 거기에 맞는 뭐 이론이나 거기에 맞는 내용을 이제 고르라는 그런 형식이 많이 나오는데, 이 보기에 나온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보기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동그라미 쳐놨죠. 이런 국수주의적과 군국주의적인 성향을 유발한다. 자, 그러면 답은 당연히 1번이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성차별과 인종차별은 당연히 아니고요. 그 다음에 상업주의 발달도 어떻게 보면 이런 보기와는 좀 다른, 네, 역기능이라고 보시면 강제와 통제도 아니죠. 하지만 이 4개가 다 모두 역기능에 해당되는 건 맞습니다. 네. 이 점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다른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스포츠 사회학 2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